관광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태국도 뚫리고 싱가포르도 뚫리고 그리고 이탈리아, 캐나다도 뚫리고 전 세계에서 이젠 코로나 멈춰! 하면서 하늘길 열어주면서 어서오세요 고객님들 하면서 글로벌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글로벌 관광산업이 개방을 하면서 그에 맞게 여행사 역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1년 6개월 만에 전 직원 1200명을 정상 출근을 시키고 모두투어는 유럽 여행 상품 판매에 일주일간 3000명이 몰리고 노랑풍선은 주가가 10배로 뛰고 우리나라 여행 상당 기업도 위드 코로나 시대 맞이 신장 기업 느낌으로 쫙쫙 관광 산업에 활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2년 동안 코로나 존버코인을 타고 시기적절하게 돌아온 우리의 관광 산업 애국강산, 우리나라 금수강산 속속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는 항공, 승무원, 호텔, 레저 취업을 꿈꾸는 모든 청춘들을 위해서 이번 딱 10분 안에 관광 산업의 정통과 전망까지 A to G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여러분들에게는 관광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사실 우리나라 여행 GDP 기여도는 2.8%로 조금은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떠올리기가 조금은 까다로울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게 관광 산업은 한때 지금 쫙쫙 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마냥 국가가 주도로 밀던 중요한 산업이었답니다.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드디어 정식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막상 큰 고민이 하나 생겨요. 바로 나라가 너무 생각보다 가난했던 거지.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막상 자리 딱 하고 차지하고 본 이 나라가 알고 보니 기름 한 방울, 자원 하나 안 나오는 맨땅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대체 이 나라는 뭘 가지고 벌어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나라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어요. 기반 시설도 만들고 해외에서 자재도 사오고 기술도 사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세계 최빈국인 한국에 당장 돈이 어디 있겠어요. 급한 대로 한국 돈 아무리 찍어서 갖다 줘봤자 해외 나라들은 이건 대체 어느 나라 돈이냐고 입구 거칠 게 뻔한데 말이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키울 제반 시설을 확충하기 전에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느 나라에 내밀어도 인정받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든 달러를 벌어들여서 나라의 도로도 좀 깔고 선박도 만들고 철강회사도 지어야 했던 것이죠. 물론 먼 훗날 이 달러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약 5억 달러 정도를 수급하면서 해결하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이어가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달러가 급한 시국에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겠다는 생각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문득 떠오른 게 바로 관광산업이었어요. 관광산업은 사실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렇게 큰 자본이 필요가 없고 그 당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았어요. 대충 팜플렛 잘 만들고 마케팅만 잘하면은 인풋 대비 아웃풋 투입되는 비용 대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또 경복궁도 있고 불국사도 있고 얼마나 문화재들이 많아요. 해외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달러를 벌어먹기 딱 좋은 사업이었죠. 그래서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 그 당시에는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다들 예상은 하셨겠지만 잘 될 리가 없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초기에는 좀 잘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관광이란 것에 되게 당시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60년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가봉, 가나보다 못 살던 최빈국이었어요. 낮은 국민소득 수준 때문에 내 몸 하나 건사하게 챙기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가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사치 그 자체에 불과했습니다. 70년대까지도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내수경제로도 관광시장을 돌린다는 것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여행 기반 시설 마련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시 관광 정책의 목표는 여행객 유치를 통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니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누군가 여행을 가보고 관광을 가봤어야 알지 다들 종전 이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라 여행의 여유와 감성보다는 오히려 내 몸 하나 건사하게 살거나 혹은 반공주의가 더 머릿속에 체감이 잘 될 시대였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적, 정책적 기반 마련이 미숙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해외 여행객 유치는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 관광산업을 통해서 달러 수급, 달러에 산소 호흡기라도 달 심정으로 국가가 밀었지만 이는 잘 안 됐고 결국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으로 약 5억 달러 정도를 수급하면서 우리가 아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조선 등 국가 주도로 기반 시설 확충을 마련하는 산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대통령이 확실하게 밀어주던 관광산업이었지만 그 끝은 뜻대로 되지 못했죠. 자, 하지만 저 당시와 오늘날의 관광산업은 조금 다르죠. 물론 코로나 오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정말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나 많이 놀러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비행기를 타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198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출국자와 입국자 추이입니다. 2015년 1,500만 명, 2016년 2,200만 명, 2017년 2,600만 명, 2018년 2,800만 명 등 매년마다 10% 이상 폭발적으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한류 열풍이 늘어나면서 입국자 수 역시도 출국자 수가 늘어난 시기에 맞게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2명 중 1명 걸로 해외에 계속 나가면서 여가를 즐기고 관광도 나가고 풍류를 즐겼다는 건데요. 1960년대, 70년대와는 다르게 확실히 관광 산업이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요. 그럼 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성장을 했을까? 자, 여기에 해답을 좀 드리면 영영 뜨지 못할 것 같은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의 성장의 시작은 1980년대였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 이른바 삼저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한국 경제가 무릉도원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합니다. 한국 경제가 폭발 성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일명 마이클 열풍이 불게 됐는데요. 나라가 성장하면서 국민들 역시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등이 따뜻해지고 배도 좀 부르고 내 몸 건사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자동차라는 것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또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자동차를 불티나게 만들어서 팔아먹을 때였거든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차량의 공급 시기도 시기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대국민 자가용 시대를 여는 마이카 시대가 옵니다. 이 마이카 시대가 오게 되면서 국민들은 서울, 대전, 광주, 울산, 슉슉 전국 팔도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지며 관광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자가용이 생기게 되면서 여행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국내 관광 산업의 유리천장이 부서짐에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쭉쭉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관광이 바다 건너까지 이어지게 되며 우리나라는 본격 관광 산업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관광 산업이 마냥 좋진 않았어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관광 산업은 전쟁, 질병, 외교 테러 등 예기치 못한 대외적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당장 최근 5년만 봐도 중국 사드 사태, 미중 무역 분쟁, 일본 보이콧 등 해외 관광 부문의 악재를 만드는 대외적인 변수가 이어졌죠. 특히나 이번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장기적 셧다운은 인바운드 여행마저 위축되게 만들어 전체적인 항공, 숙박, 레저, 전체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오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뭐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는 따로 그래프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관광 산업이 침체한 것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결국 이번 코로나로 인한 전체적인 셧다운은 관광 산업 자체에 대한 영속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 산업은 앞으로 존속할 것이고 그 우려와는 다르게 앞으로 성장할 산업인데요. 왜냐하면 관광 산업은 단순히 여가와 사치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기여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0년 유해 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글로벌 관광 산업 손실 규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관광 산업이 최소 1조 2천억 달러, 최대 3조 3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GDP의 2.8%에서 4.2%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고 국가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 개발도상국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특히나 자메이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GDP의 10%에 달할 정도로 국가 GDP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관광 산업의 고부가가치적 성격과 고용 창출 효과를 두루 고려해봤을 땐 피해는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면은 관광 산업의 GDP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단순히 여가라는 사치적인 시장이 아니라 한 국가의 체제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경제에 담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무작정 앞으로도 쭉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태국과 싱가포르, 이탈리아, 스페인 등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여기는 국가들은 개방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국제 관광만 재개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관광 산업도 역시 회복은 정상 궤도에 빠르게 다다를 것입니다. 물론 현재 각 국가별로 방역 체계나 여행 제한 조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관광객들은 기존까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관광 산업 역시도 이에 대해서 준비만 잘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관광은 어떻게 변할까요? 코로나19 이전 여행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단체 관광을 선호했고 또한 얼마나 저렴한지 같은 비용이라도 더 많은 지역과 공간을 둘러보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할 것입니다. 소규모 관광을 추구할 것이며 단기간 내 여러 장소를 들리기보다는 몇몇 장소들로만 이루어진 관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사진만 찍고 지난 여행에서 이제는 집단 지역을 피하고 다소해진 시골이나 자연을 찾는 아웃도어 관광 여행의 유행처럼 번질 것입니다.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를 치유하는 관광 산업이 뜰 것이죠. 그리고 고객층을 분석해본다면 현재 소득 수준 500만원 이상의 중산층들의 여행에 대한 기대 지수가 특히나 높아져 있는데요. 코로나의 경기 침체가 2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로도에도 비탄력적인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광 산업은 지금까지 대규모 장기간 여행 대신 소규모 단기 프리미엄 관광 시대로 도래할 것이죠. 관광 산업이 처한 상황은 중산층 이상의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한 각종 상품 개발과 바쁨보다는 힐링과 휴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광 산업이 놓여 있는 상황에 함께 공감하며 프리미엄 고객층들을 어떻게 섭렵할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관광 산업의 취업함에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인싸 담당자의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기업 분석하는 토리자리였고요. 인싸 담당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